김동규님이 이런 뭐 학생들을 좀 도와주다가 고소당한 게 벌써 5건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5건이나 당했나요? 제가 고소를 지금까지 5건 당했는데요. 명진 학원에서만? 아니요. 명진 학교에서만? 명진 학교 이름으로 된 게 4건. 그리고 네. 학교 행정실장님이 저한테 건 게 1건, 이렇게 5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예. 1건 걸렸고요. 현수막 때문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명진구 사건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니까 그걸로 바로 이제 걸더라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제 시민 기자로서 예. 기사를 한 지금까지 5편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명진 학교 관련해서? 네, 명진 관련해가지고 썼는데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 또 고소를 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웃긴 게 행정실장님이 건 게 제일 웃겨요. 예. 해임된 A 교사, 이분의 해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관님이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부당해임이 맞다 생각한다 라고 장학관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썼냐면요, 행정실장을 면담한 광주광역시 장학관조차 나도 이 교사 해임은 부당하다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게 이 문장이에요. 예. 이 문장이 행정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행정실장님이 본인 언급이 된 걸 보고 저를 고소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행정실장을 면담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행정실장은 반대 의견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부당임이 맞다 뭐 주장했다거나 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이 나면서 예.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면서 고소를 하셨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어이없는 이런 고소가 있었고요. 제일 큰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한테 명진고등학교 학교법인에서 1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 손배소는 정말 세요. 예. 왜냐면은 인지세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일단 걸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게다가 그렇죠.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걸었는데 그 내용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고소장 내용을 합쳐놨어요. 김동규 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했는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학교 법인 이름 걸었잖아요. 네. 학교 법인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법인 이름을 걸었는데 예. 이렇게 너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누가 받고 있냐? 그러니까 개인 이름을 해가지고 내가 네. 김동규 씨의 글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 받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걸 수 있는데 학교 법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다 보니까 학교 법인 이름 걸면서 이렇게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이슈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며칠 뒤인 10월 20일 날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진고의 현직 이사장, 그러니까 최신옥 씨의 남편인 김인전 씨가 예.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예. 해임되었던 교사 A 3점 문제로 해임된 이분이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국회 교육위에서 이번 일을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제. 지금 소송 5개 걸려 있는데 이게 네. 사실 개인이 소송을 당하고 그 대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근데 소송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어가지고 예. 자 10차례 한 15번 정도 해보았거든요. 소송을. 예, 그래서 예. 형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 혼자 그냥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니까 성립이 절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예. 저한테 비방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들이 걸었던 조항들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변호사분 한 분이 예.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돼 버리면 제가 후원을 모으겠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최신옥 씨가 또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되게. 예. 2009년도 학교를 인수했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최신옥 씨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딸을 의대 교수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의대 교수 만들고 싶으면은. 의대에 보내야죠. 그죠? 어떻게 보낼까요? 뭐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뭐. 네, 그래야죠 보통. 근데 네. 최신옥 씨에게 브로커 한 명이 접근합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한테 돈 주면은 내가 예. 너희 딸 의대 보내줄게, 편입시켜줄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리고 사기꾼인데 발이 넓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실제 모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무처장, 그리고 모 지방대 이사장 이렇게 2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서 최 씨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40억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의대 편입, 두 번째 졸업한 다음에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속아버린 거예요, 최 씨가. 예. 그래서 40억을 주니까 진짜 줬어요? 네, 줬어요. 40억 을? 40억을요. 와, 돈이 진짜 많긴 많나 보네요. 엄청난 현금 동원력인 거죠. 40억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무슨 재벌급이잖아요, 진짜. 예. 아무튼 40억을 주니까 편입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무처장이 자기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훔쳐온 거예요. 딸 누구누구가 의대에 편입되었으면 확인합니다 하고
총장 직위를 찍어서 문서로 위조해서 줘버린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근데 최신 이거 보고 내 딸이 드디어 의대생이 됐구나 하고 성공 보수로 이제 4억을 또 준 거예요. 44억. 네, 총 44억을 주게 되었고요. 예. 재밌는 거는 이 44억을 준 이후에 편입 합격자 명단을 찾아봤는데 예. 없는 거예요. 딸 이름이.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전화합니다. 돈 돌려달라고. 이 중에 한 명이 약속을 해줘요. 6억 원을 돌려주겠다. 예.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최 씨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이 브로커랑 대학교 이제 교무처장이랑 뭐 총장 이런 사람 다 잡혀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징역 7년씩 받았어요. 되게 세게 받았네요. 세게 받죠. 근데 문제는 돈을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주잖아요.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불법적인 뭐 그 요구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돌려줄 의무가 없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법 제 103조에 보면은 예.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런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민법 제 10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돈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네. 실제 법원 판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약속했잖아요. 6억 원 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38억 원 안 줘도 된다. 하지만 이 6억 원은 불법 행위와 별도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결이. 그러니까 총 38억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번 일로. 의대 교수를 시키려고 했던 딸은 현재 명진고 교사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일이 있었는데 예. 2015년부터는 명진고 최신옥 이사장의 남편인 김인전 씨가 이사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카드로 1,500만 원 쓴 거예요. 보니까 예. 뭐 병원비, 약값, 뭐 예. 기름값, 세차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적으로 쓴 거예요. 1,500만 원을. 이것도 어디서 나왔냐? 2020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에서 이게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분도 검찰 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네. 놀랍게도. 네. 얼마 안 내냐면요. 무려 58억을 안 냈습니다. 국세를. 아니 딸 의대 보내는 데는 44억을 그러니까요. 회척하시고 네. 국세는 또 50억이 밀려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주나 이거를? 매년 연말정산 하시죠? 예. 네. 홈택스 들어가서 봤다가 국세청 국세 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들어갔는데 문득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신옥 쳐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직 이사장 김인전 쳐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보니까 둘 다 같은 주소예요. 그리고 언론에 알리니까 언론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확인된 거예요.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8억 8천만 원의 국세를 안 냈습니다. 완전 이거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현금 동원이 그렇게 크신 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립학교가 사실은 학교는 어쨌든 공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공익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돈만 주면은 누구나 이사장 할 수 있어요. 예. 일단 학교가 사고파는 이런 게 돼버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학교의 비리가 신박해지면은 이사 승인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쫓겨나요 학교에서. 예. 그러면 이때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기부를 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러면은 이 전직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진한테 학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해주면은 학교가 이렇게 새롭게 기증한 사람 넘어가는 겁니다. 한 20억, 30억 내고 전직 이사회 임원들, 하지만 취소된 사람들한테 승인 받으면은 학교를 먹는 거예요. 투자한 게 있잖아요. 예.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죠. 뽑아 먹어야죠. 학교 교사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예. 사립학교 교사의 월급은 100% 거의 국가에서 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 주면은 너 평생 여기서 일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뭐 1억, 2억 받고 이런 식으로 채용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든 빼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법인카드 쓰고 뭐 벤츠 차량도 깡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교육의 이런 것들이. 서울과 광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6725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과 광주의 고등학교의 67%는 사립학교예요. 예. 그리고 중학교의 25%는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립학교를 잇는 거고 사실 명진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가 잘 된 경우예요. 너무 막장이니까. 예. 솔직히 누가 봐도 막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사들이 보도를 해줘요. 하지만은 다른 학교들 마찬가지 비리들이 있지만은 이 정도까지 막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도 안 돼요. 조사하면은 제가 볼 때 사립학교 교원 학교에 남아 계실 인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견제받잖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또 사립재산을 사유재산을 존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희 재산이니까 너 맘대로. 하지만은 실제 돈을 보면은 매년 학교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돈은 국가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냥 이 사람이 했던 거는 20억 정도를 낸 것뿐인데 그런데 이거 학교를 계속 갖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러이러한 비리가 발견되었는데도 제재가 없어요. 예. 이 정도 됐으면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예. 사유재산이어서 함부로 못 건들고
그냥 최소한만 이렇게 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뭐 국정감사 이런 데 다루고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도 유지됩니다. 뭔가 취소되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있습니다.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사유로 안 돼요. 비리 이런 게 정말 심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뭐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면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있으면은 이사들 7명이 있는데 이사 승인 취소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장학관들, 장학사들을 임시이사로 파견해가지고 학교를 관리 감독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제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립학교법 개정하면서 그 요건들을 또 완화하고 이사도 늘리고 이사의 몇 명은 또 외부 인사로 하고 이런 식의 개정안을 했지만은 사실 국회의원들에게도 어쨌든 사립학교가 걸려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사립학교 이사장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사 반대를 한 거 통과가 안 됐고 그 이후로는 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사립학교가 좀 범죄의 온상, 비리의 온상, 이사장이 3번, 4번 형사처벌 받고 감옥 가고 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명진구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근 명진구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측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생까지 뭐 경찰 신고하신 분들이니까요. 사실은 조금 더 사회적인 그런 관심이 더 필요하고 관리 감독들도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명진구 사건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 이제 광주에서부터 오셔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